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 김용국입니다. 오늘 저도 이재 교수님 덕분에 오래간만에 진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진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게 되는데, 주로 가자동 캠퍼스를 가득하게 되고, 제 전공이 식중화학과니까 마루동에 있는 캠퍼스, 메인 캠퍼스 들어가고, 그 취향 캠퍼스 처음 왔습니다. 이게 남방 가르치는 처음 왔는데, 덕분에 좋은 시간 가지게 됐고, 저도 이제 인재 교수님 부탁을 받고 하게 되면서, 어차피 저랑 이제 조 교수님과 같이 간편회에 출판윤리를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윤리적이다, 윤리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또 특히 또 조원희 교수님 발표하셨던 이제 주제 내용 실험실의 윤리문화, 윤리교육. 저도 이공계에 대해서 있으면서 대학원생들한테 실험하면서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의 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연대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재산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말 학자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뭐든지 연구하시는 것들, 문사회계에 됐든 공학계에 됐든 의학계에 됐든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한번 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중앙일간지에서 메인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서 메인 기사로 작용하기 위해서 또 연구 이력이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데이터의 조작은 아니고, 데이터는 이익 충돌에 관련된 집단하고의 불리한 데이터가 아예 삭제되고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부가할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관심이 상당히 대도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 주제 발표하시던 조원희 교수님께서 연구실에서 이러한 윤리적인 문화가 교육이라든지 제도적 교육이 있겠나 하는 것들도 이제 저도 이 원고를 쓰게 되면서부터 한 번 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태도가 결국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이제 쓰게 되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해봤더니 잘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고, 그리고 조원희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이야기는 없고, 이제 거기 하나 특히 이제 조원희 교수님 보내주신 원고를 보고 제가 느낀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재현성의 문제, 이게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또 한 1, 2년부터 시끄럽던 게 이제 전국을 또 시끄럽게 된 고동원입니다. 제가 어제 고동원 6시간 먹고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또 이제 수학과학대학교 식품공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선방 고동어 장면 조합 측에서도 그 재현성이 있는지 또 실험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또 전공은 또 그쪽 대기 종목이 아니어서 우리 대학에 있는 대기 쪽 교수님하고 같이 부탁을 받아서 재현성 실험에서 6시간 동안 고동을 묶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정말 조건 설정이 중요하다. 제가 그 실험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했던 얘기가, 어느 누가 고동을 그렇게 태워서 묶습니까? 절대 안 묶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데이터를 내간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급하게 연락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휴일이 있으니까 휴일 쉬고 화요일날 실험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월요일 저녁부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고동원은 죄가 없다. 고동원은 죄가 없다. 물론 그 실험을 했던 분도 저희들과 똑같이, 물론 전공은 다르시겠지만 저희도 같은 연구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실험 조건에서 설정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실은 그 점에서 정말 우리가 실험 조건이, 우리가 설정된 실험 조건이 정말 타당한지, 객관성이 있는지, 그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등어를 구웠을 때 뭐 기준치의 뭐 25배 이상, 그러니까 뭐한 2,000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이제 실험하면서 일반 가정집에서 구는 조건으로도 실험해봤고, 그리고 실험에서 넣은 것처럼 재현성하기 위해서 정말 맞잡고 왔더니 정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화재 경보가 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연구하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현성의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또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결과가 냈던 것이 과연 또 이익충돌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익충돌 문제도 생깁니다. 과연 무슨 의도로 그렇게 실험해서 그런 결과가 됐을까?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가정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그렇게 절대 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오늘 조 교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당하시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IBRB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쪽하고 약간 다른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호대학이 됐든 심리학과가 됐든 전체적으로 연구윤리라는 것은 결국 학자의 양심을 연구자의 양심을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 이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당연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정말 이게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제일 가능하시 정도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들 공감하실 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패널에서 질문을 받기 목적입니다. 제가 그저께 연구윤리 정책 전환의 논문을 실은 제목이 가습기 살균제 연구회사의 이해 상충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교수 신문이나 여러 이제 경향신문에서 문제 제기한 걸 봤는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미국 대학에서는 이해상충에서 다 걸르고 점검을 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법도 없고 서울대에서 연구를 지치는 그 조항이 있는데, 2008년도에 제가 대정 컴퓨터에 들어가서 넣어있다고 그랬고 실제로 연구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해상충의 문제는 아까 조인 선생님이 자기 연구의 바이어스를 못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 그 바이어스 혹은 그 연구 편향에 대한 맹점을 남이 잘못한 거를 딱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 절대로 본인이 관리하기 안 하고 디스클로즈라고 이해상충위원회 커미티에서 만약에 그런 연구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 논문은 조모 교수 연구가 미국의 MIT나 하버드나 이렇게 미국의 유수학기관에서 왔으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시뮬레이션에서 페이퍼를 작성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너무너무 낮은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는 것들이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서 바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면 연구 책임자가 연구를 트위스트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다 쓰거든요. 연구 디자인도 문제가 되고 자료 데이터 발표부터 연구 디자인부터 끝까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면 실험자가 위험해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이 왜곡이 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스폰서에 의해서 연구 데이터가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블리시가 안 되거나 내가 접하는 걸 쉽게 하거나 아니면은 왜곡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재판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이민호 박사님이 이 세 가지가 된다. 아까 발표에서도 지금 벌써 IRB가 있고 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있고 또 IACUC가 있고, 사실은 CORC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컨프리트 인터스 커미티가 더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있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오피스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CORC에 대해서는 제가 2002년부터 이제 문제 제기하고 2006년에 황우석 교수가 했을 때 바로 논문을 낸 게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에서 컨프리트 인터스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퍼블리시를 냈는데 아무도 회자 조치 안 되고, 2011년에 한 번 했는데 또 5년 후에 또 회자가 안 되고, 제가 이번에 5년 후에 이해상충을 다시 퍼블리시하면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디스클로저에서 굉장히 엄하게 이거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앨런사의 경험을 하면서 그 회계 부정 이런 걸 보면서 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나 대학 연구가 커머디피케이션 되고 상업화되고 상업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밀려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을 거의 전국에서 드라이브 걸다시피 하면서 객관성이나 연구자의 공정성을 감독하거나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협력하면서 연구비를 가지고 오는 그 기업은 갑이고 을은 결국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기업이 요구한 대로 데이터를 내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제3제사의 옥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 미국에서는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하고 퍼블릭 헬스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FDA 이 세 군데서 그 정책을 하고 있고 대학은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사이런트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예산수에 관련된 문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그 발표한 것 중에 굉장히 핵심을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더 언급할 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왜곡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걸려 있을 적에는 그렇게 의도해서 뭐 이런 방법을 써볼까 하고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적에 그 통계적인 분석 결과 메타스터디를 해보면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연구 편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그 강하게 달리 나타난다는 거가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에서 아까 계속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해상충 문제고 선생님 논문 내신 거 저는 맞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아직 그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아서 반드시 중요하게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상충에 관한 심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주제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 예. 네, 중요한 지금 내용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영목 교수님은 양심의 문제다. 조은희 교수님은 또 과학자 간의 신뢰, 약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착하게 마음먹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길 것인가? 양심의 문제니까 말이죠. 아니라고 봐요. 저 윤리를 과학자가 만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제시하고 거기서 방법론적으로 많이 발전이 이미 일어나버렸어요. 그 방법적인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착하기만 하고 우리 간의 약속이라고만 해가지고는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학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거는 과학자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해 충돌 말씀이 막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해 충돌도요. 미국의 구조를 보면 맨 먼저 등록이 있습니다. CFR이 있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들이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기가 대외 활동하는 것부터 외부로부터 돈 받는 것까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이해 상충 관계를 먼저 심사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위원회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를 그 부서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래도 큰 원칙은 회피하도록 하고 되어 있죠. 자기가 관련이 있으면 미리 회피하는 것이 그 윤리적인 자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어느 기업으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고 쓰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번에 옥시 문제도 그 해당 기업에서 그 연구비를 받아서 쓴 논문이다 하는 걸 미리 밝혀야죠. 그 논문 앞에다가 아니면 뒤에 그날님한테 밝혀야죠. 이거 반드시 밝히도록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저는 한국의 그 유교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가까운데 관급에서도 나오는 이해상충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임기 때 이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자를 푸시